이번 주제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자기주도 학습은 협업학습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보통 자기주도 학습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 사실은 협업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 내용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self-directed learning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B에서, IB뿐만 아니라 서양의 대부분 커리큘럼 교육과정은 다 자기주도 학습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주인은 학생이죠.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B에서도 이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학습 여정에, 학습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주인의식, ownership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이제 주인의식 또는 소유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물론 혼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학교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또는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죠? 자율성, 목표 설정, 어떤 지략을 짠다던가, 전략적인 학습을 한다던가, 그리고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역량 개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의 근본적인 힘을 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아니 자기주도 학습하고 협업 학습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이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개인 간의 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의무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주인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이것을 갖겠어 라고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나만의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고, 나의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네, 사전적인 거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던, 어떤 과목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던 간에, 그러면 학생들이 이 교육 과정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탐구 기반 방법을 적용해서 스스로가 이 학습에 대해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주인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에서 말하는, 또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교사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협업적인 교실 문화를 육성한다예요. 이게 IB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협업적인 교실 문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습 과정 또는 여정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다.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생이 학습의 주인임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교육의 안내자임을, 또는 학습의 안내자임을 자각시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이 이렇게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self-directed learning이에요, 영어로. 이거를 자기 주도, 자기가 주도한다, 자기가 이끈다, 이 말이잖아요. directed는 사실은 디렉터로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감독이요, 감독. 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이런 개념이 더 커요. 여러 사람과 여러 전문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잘 어우러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self-directed learning을 가장 강조하는 IB 프로그램, IB 전반적으로 다 self-directed learning을 강조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DP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의 그 CAS, Creativity Activity Service,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선생님이 부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큰 바운더리, 이렇게 둘레를 쳐주는 거고 그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나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 그리고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설계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결과까지 도출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반의 과정을 학생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를 마친 디플로마 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해봤기 때문에 대학에서 주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니 여기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제가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IB 프로그램 했다고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친구라 BIB 프로그램 출신들과 IB 출신 프로그램들 그 출신의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교수들과 토론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이 추진력, 기획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셀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디렉터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요.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self-directed learning. 그래서 제가 directed를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렉터를 자기 주도 이렇게 셀프는 자기고 디렉티드는 주도한다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 본래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 갖고 있는 이 교육학적 의미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협업적인 능력, 협업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셀프 디렉티드 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가 감독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일부러 좀 써놨는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이 지휘자는 이 다양한 악기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각 악기의 전문가들, 연주자들과 함께 어우러 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뮤지컬 앙상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할 악보에 대한 해석도 해야 되고 각 악기별로 어떻게 조율해서 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건지 그 다음에 이 참여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어떻게 좀 통일되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하고 이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그죠?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경영을 했을 때, 디렉터죠.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했을 때 최상의 하모니를 내는가. 이게 바로 self-directed learning의 저는 전형적인 메타포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이 과제에서 또는 이 수업에서 학습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선생님과는 또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하모니 학습 목표를 성취할 것인지 이걸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거든요. 이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IB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IB 또는 일반 학교라고 학교 교육이라고 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교과서 내용만 놓고 보면은 공부하는 분량이 IB가 훨씬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학생 하나하나가 자기가 주도해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이 자기의 프로젝트를 이끌어내는 이 경험은 자기의 역량,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성숙함, 성장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범교과를 통해서 특히 이제 스팀 교육이라든가 융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21세기에 필요한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자기주도 학습의 조건,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요소들을 설명하는 모델들은 많은데,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일어나게, self-directed learning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학습 환경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교육 능력, 자기 학습 능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6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피터 그레이가 2016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해요. 얘들아, 교육, 학습이라는 건,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걸 항상 강조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을 제공하는 학교라는 공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특히 이게 중요한데요. 또래 아이들끼리만, 우리는 이제 나이대가 형성되어 있고 보통 친구라고 했을 때는 같은 나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협업학습을 구성할 때 매우 제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다. 다양한 배려심이 깊은 어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그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고, 또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격려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아이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후자의 환경에서 더 많이 질문하려고 노력하겠죠.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우리 선생님은 뭔가 질문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또는 내가 질문했을 때 그것에서 판단을 해. 그건 좋지 않은 질문이야. 그건 지금 질문하는 건 지금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성장할 기회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학생들이 자기의 주인의식, 학습의 주인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는 제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21세기 교육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는 조건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또 그것이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보낼 수 있고, 사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컴퓨터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아서 실험해보고 해결해보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었고, 또 뭐 저희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오피스 아워 해가지고 요 시간만큼은 예약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함께라도 찾아올 수 있는 뭐 오피스 아워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선생님이 제시한 타임 테이블들에 따라서 어떤 그 컨설팅,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또는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안정적이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습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 학습 공동체가 제공되는 교육 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 그냥 열심히 참고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건,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기주도 학습은 주인의식이나 소유권을 행사하는 환경의 제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능력은 협업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과 마음껏 소통하면서 나의 프로젝트 또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들을 지휘하고 협업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것,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교육학적인 이해다. 그리고 IB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6가지 조건 중에 2가지를 우리 교육 환경에서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되지 않는 것들인 거죠. 첫 번째, 교육은 학생 책임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서 막 열심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기억한 다음에 좋은 점수를 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인데, 그걸 통해서는 암기력이 매우 강화되고 수능적인 아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큰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의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어떻게 주인의식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루브릭을 만들 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루브릭을 가지고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 구성에 있어서 특히 평가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로 IB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다양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주변에 돕는 사람들, 다양한 배려심이 깊은 어른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많다. 당연히 IB에서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옆에 있는 선생님과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거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좋은 교육 환경,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